네, 반갑습니다. 김민재입니다. 이번 시간은 여러분들과 함께 철기 시대의 이제 국가, 여러 국가들에 대해서 한번 좀 배워보도록 할 텐데요. 실제적으로 이제 제일 위에 이제 부여, 그 다음에 고구려, 그 다음 옥저, 동해, 그 다음에 사만. 사만 중에서도 마한이라든지 진안이라든지 변한 이런 나라들과 함께 구체적인 내용들을 한번 좀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이런 거를 우리가 표로 한번 좀 만들어서 같이 공부를 좀 해봤으면 좋겠습니다. 먼저 위치상으로 한번 요걸 한번 좀 보면서 자, 한번 볼 텐데요. 실제로 이 위쪽, 요쪽일 때가 이제 부여가 되겠죠. 부여. 그 다음에 여기 이제 고구려. 그 다음에 요쪽이 옥저. 요쪽이 이제 동해. 그 다음에 이쪽 밑으로 내려가면 여기가 이제 진안, 이쪽이 변한, 이쪽이 마한이라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럼 위치상으로 대충 어디쯤 있다라고 하는 걸 좀 기억을 하셨다라고 한다면 여기에서 이제 옥저, 그 다음에 동해, 그 다음에 진안, 그래서 옥동자 이렇게 기억을 좀 해주시고, 만약에 문제를 풀다가 나중에 동해라고 하는 이 나라의 유물 중에 발견된 것 중에서 실제로 집터가 이런 형태가 있습니다. 죄송합니다. 제가 욕을 하려고 하는 게 아니에요. 이런 형태, 철자형이라든지 그 다음에 또 집터 형태가 이런 형태. 여기 이제 여자형이거든요. 여자형. 이런 것들이 강원도에서 발견되었다 이런 말이 나온단 말이에요. 그러면 이런 것들은 과연 강원도면 옥저 강원도인가 동해 강원도인가 이렇게 생각할 수 있겠죠. 이게 바로 이제 동해 거라고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런 것들도 시험에 좀 나오듯이 여러분들이 진안 이런 표현 나오면 요거는 이제 경상북도라든지, 그다음에 이제 마한 이런 표현 등장하면 요 같은 경우에는 특히 충청이라든지, 그러니까 위쪽에 이제 경기라든지, 그러니까 밑에 이제 전라 이런 것도 하나 기억을 좀 해주시고, 변한 이런 표현 나오면 요건 특히 이제 좀 경남 쪽 이렇게 좀 봐주시면 되겠죠. 자, 먼저 이번 시간에는 먼저 이런 국가들의 큰 틀에 대해서 한번 좀 먼저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부여 같은 경우에는 정치 형태로 볼 때 이제 고구려하고 좀 비슷하게 연맹왕국 형태를 띠게 됩니다. 그러니까 왕은 있는데 왕권이 좀 약하다 이 얘기죠. 그러니까 실제로 부여 같은 경우에는 점을 쳐서 이제 우제전법이라고 하는 게 있습니다. 우제전법. 이런 것들을 통해 가지고 발굽을 이용해서 점을 좀 쳐서 이게 잘 붙으면은 나라가 잘 된다는 뜻이고, 이게 벌어지면 나라가 흉하다 이런 뜻이라서 왕을 교체하기나 아니면 죽이기도 했다. 이런 게 이제 부여에 대한 대표적인 내용이고요. 자, 그 다음에 이제 두 가지 이제 연맹왕국 형태, 왕은 있다 하지만 왕권이 약하다 기억을 좀 해주시고요. 그 다음에 이제 옥저하고 동해 같은 경우에는 또 이제 공통점이 왕이 없어요. 그 대신 군장 개념이 있으니까 이런 형태를 군장국가라고 얘기를 하게 됩니다. 군장들의 이름이 읍군이라든지 이제 삼로 이런 애들이 있는데 이름이 잘 안 외워지니까 여러분들 이제 읍사마 이렇게 좀 하나 외워주시면 되겠습니다. 읍사마. 그럼 읍사미는 옥저와 동해 쪽에 있었던 군장이다. 자, 그럼 군장국가와 연맹왕국 중에서 어디가 더 발전된 형태입니까? 그렇죠. 이 연맹왕국이 더 발전된 형태라 보실 수가 있고, 이것보다 더 발전된 형태가 중앙집권국가가 되는데 그 국가에는 고구려, 백제, 신라가 되겠죠. 그런데 여기서 말하는 고구려는 초기 고구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일단 초기 고구려. 실제로 6대 임금 태조왕이 등장하면서 그때 태조왕은 실제로 나이가 119살까지 산다라고 하죠. 그러니까 94년 동안 재위기간이 있었던 거고, 그때 이제 기틀이 만들어지면서 나름대로 이제 고구려라고 하는 느낌이 상당히 강해지게 되는데, 그 이전은 좀 왠지 좀 초기 고구려 이런 느낌은 이런 연맹왕국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이 진안하고 변안하고 사만 요쪽일 때는요, 또 특징 중에 하나가 이 당시에 좀 뭐라 해야 될까요? 재정 분리라고 보시면 되겠죠. 재정 분리. 제사와 정치를 좀 나름대로 따로 떼서 하게 되는데, 제사를 나름대로 주관하는 애들을 천군이라고 부릅니다. 그러니까 얘들은 소도라고 하는, 요게 이제 시험에 잘 나와요. 소도. 다른 말로 이제 구급이라든지 벼릅이라고 부르는데, 요쪽에 이제 소도. 요렇게 나무가 있으면 이 위에 새 모양이 이렇게 있으면서, 여기에 솥대라고 하거든요. 이런 것들이 이제 걸려 있는 곳은 천군이 머무는 곳이다 해서 이제 소도라고 부릅니다. 자, 그다음에 두 번째, 이제 정치와 관계된 내용은요, 이 당시에 크게 한 4가지 정도. 그래서 이름으로 한번 쳐보면 신지라든지, 그다음에 견지라든지,
그다음에 이제 불애라든지 읍차 이런 애들이 등장하게 됩니다. 그래서 이름이 약간 좀 복잡하고 이러니까 위에 우리가 읍사마 이렇게 좀 외웠죠. 그럼 여기는 신지, 견지, 불애, 읍차 중에서 이 지자 들어가는 애들은 이 지가 남자 차용자겠지만은 여기 이제 저수지를 말합니다. 그러니까 저수지가 있는 애들이기 때문에 얘들은 좀 대군장 그런 개념이고, 그 다음에 이 불애읍차 같은 경우에는 저수지가 없어요. 그러니까 얘들은 좀 소군장 이런 개념 보시면 되겠습니다. 이름이 신지견지 불애읍차 나와 있으니까 요 중에서 두 개만 신지와 읍차 요 두 가지 중심으로 한번 좀 기억을 좀 해주시면 좋겠습니다. 어쨌든 지자가 들어갔고 여기는 지자가 없다라고 하는 걸 보시면 아 여긴 저수지가 있으니까 역시 변홍사를 사만에서는 했구나. 이런 것들을 좀 정리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자, 정치 형태와 관계된 내용에 대해서 한번 좀 말씀을 한번 드려봤고요. 예, 그리고 여기에서 두 번째로 이걸 한번 좀 보겠습니다. 실제로 이제 결혼과 관계된 내용을 좀 한번 좀 정리해요. 결혼과 관계된 거. 그러면 부여 같은 경우에는 특별히 결혼과 관계된 내용이 좀 없어요. 그리고 고구려 같은 경우에는 결혼을 할 때 이때 이제 고구려는 대릴사위제라고 해서 사위를 데리고 들어오는 거죠. 작은 집을 짓는데 그 집이 바로 서옥이라고 하는 집을 짓고 살다가 그래서 나중에 결혼을 하고 애가 생겨서 그 애가 한 18세 정도 되면은 부모를 먹여 살릴만 하니까 데리고 나갔다. 이런 게 바로 이제 고구려에 대한 그런 내용이고요. 자, 옥저 같은 경우에는 또 민며느리제가 있어요. 민며느리제. 며느리를 또 데리고 들어온다라고 하는 제도가 되겠죠. 그럼 여기에서 대릴사위제와 이 민며느리제의 공통점은 두 개 다 노동력이 중요하기 때문에 나름대로의 그런 신부집에다가 신부때를 치른다든지 아니면은 나중에 사위를 데리고 들어오는 이유는 신부를 내가 어릴 때부터 먹여 살렸으니까 너 밥값하고 데리고 나가라 이런 뜻이 되겠죠. 이런 것들을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다음에 옥저는 뭐 이런 민며느리제와 함께 동예는 이제 족외혼 다른 부족과 결혼하는 이런 내용이라든지 그다음에 사만에 대해서는 특별히 이제 결혼과 관계된 내용은 좀 없습니다. 자, 얘기가 약간 좀 길어질 것 같아서 한 요 정도만 여러분들께 좀 말씀 좀 드리고 두 번째 시간에서 나머지 내용도 같이 정리를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예, 수고 많으셨습니다.